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13번째 시간으로 재료과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하는데요. 소금에 하는 일은 설탕의 감미와 작용을 해서 풍미를 증가시키고 잡균의 번식을 억제하면서 글루텐의 힘을 좋게 합니다. 또 빵의 내부를 누렇게 하고 글루텐의 막을 얇게 해서 기공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트 발효를 억제시키면서 발효 속도를 조절하면서 작업 속도를 조절합니다. 껍질색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은 제빵 계량 효과가 있어서 마그네슘 같은 것을 이제 만죽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면서 첨가하기도 합니다. 감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감미제는 단맛을 제공하죠. 그리고 영양소 안정제, 발효 조절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설탕은 이제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즙액을 농축하고 결정화시켜서 원심 분리하면 원당하고 제1당밀이 되는데 원당으로 만드는 당류를 설탕이라고 합니다. 정제당은 입상형당, 분당, 변형당으로 이제 순수한 자당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서 만든 순수한 자당을 말합니다. 액당은 자당 또는 전하당이 물에 녹아있는 시럽을 말합니다. 전하당은 감미도도 되게 높죠. 그래서 설탕의 1.3배의 감미를 갖고 있고요.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이기도 합니다. 흑설탕은 약식이나 약과 이런데 캐러멜 색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분당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이제 설탕을 가루로 내서 3%의 전분을 혼합해서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포도당은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감미도가 100에 대해서 75% 정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미 비교표에서 과전, 자포, 맥갈류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스트의 영양원이며 이당류인 설탕보다 포도당이 좋은 효과를 지니고 있고요.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포도당입니다. 물엿은 전분을 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해서 만드는 제품으로서 포도당, 메가당, 다당류 덱스트린, 물이 섞여 있는 점성이 있는 끈끈한 액체입니다. 그래서 설탕에 비해 감미도는 낮지만 점성, 보습성이 좋아서 이제 제품의 조직을 부드럽게 할 때 사용됩니다. 메가는 발화시킨 나달로 효소 아밀라제가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해서 이스트 발효가 촉진되는데요. 메가당은 엿기름이나 발화한 보리 중에 함유되어 있어서 설탕과 다른 맛을 제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잘 드시는 식혜, 감주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메가 시럽은 메가분에 물을 넣고 가온해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메가당, 가용성 단백질, 광물질, 기타 메가 물질을 추출한 액체로 물엿에 비해 흡수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보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밀은 럼주는 당밀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유당은 젖당이라고도 하는데 이스트에 의해 발효되지 않고 잔류당으로 남아서 색깔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껍질색을 진하게 하고 결정화가 빠릅니다. 자, 메일라드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 역시 굉장히 잘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메일라드 반응은 아미노산과 환원당의 가열에 의해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서 비환원당인 설탕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데 보통 150도 정도에서부터 갈색으로 됩니다. 캐러멜화 반응은 당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착색 물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160도 이상부터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일라드 반응과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감미제로서 캐러멜 색소는 이제 설탕류를 가열해서 만든 암갈색의 무정형 물질로 감미제보다는 착색제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 젤리롤이나 소프트롤을 만드실 때 그 위에 캐러멜 색소랑 반죽에다가 캐러멜 색소를 섞어서 무늬를 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과거에는
약식할 때 거기에 많이 넣었었는데 지금은 캐러멜 색소를 많이 파는 곳이 없어서 흑설탕이나 황설탕으로 많이 건강에도 좋으니까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 아미노산 두 종류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감미료로서 설탕의 200배라서 주로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청량음료에 들어있습니다. 올리고당은 장내 미피더스균의 증식 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올리고당으로 많이 뭔가 볶고 할 때 물엿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고당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나옵니다. 유지의 종류로는 버터, 그 다음에 마가린, 라드, 쇼트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버터는 순수 우유지방으로부터 제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에 물이 분산되어 있고 독특한 향과 풍미를 내면서 우리가 이제 비교적 융점이 낮으면서 가소성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페스츄리나 파이 종류를 만들 때는 가소성이 뛰어난 마가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버터의 독특한 향미 성분은 디아세틸입니다. 마가린은 버터 대용품으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듭니다.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만드는데요. 버터에 비해 가소성, 유화성, 크림성이 아주 큽니다. 라드는 돼지기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불일정하고 보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라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풍미가 좋고 가소성 범위가 넓지만 안정성이 낮아서 그래서 라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쇼트닝은 라드의 대용품으로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서 굳게 만들어서 제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통상 고체 및 액체 쇼트닝으로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유화제 사용으로 공기 혼합 능력이 크고 유연성과 노화 지연이 큽니다. 유화 쇼트닝은 많은 수분과 설탕을 사용해서 고운 기공, 부드러운 속결을 가지고 있어서 수분 보유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튀긴 기름은 우리 교재 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튀긴 기름은 보통 180도에서 195도가 통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185도로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튀긴 기름의 적은 여기에 온도가 상승할수록 산화되고요. 수분, 공기, 이물질, 또한 질그릇, 동그릇, 그렇게 청동그릇 같은 거, 구리그릇 이런 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튀긴 기름이 갖춰야 할 요건은 열을 잘 전달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새기름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이 냉각되는 동안 충분히 응결되어야 하고요. 엷은 색을 띠면서 발연점이 높아야 하는데 발연점이 높다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기름이 좋다라는 것이겠죠. 땅콩 기름은 162도에서 발연점이 되고요. 올리브유는 175도, 라드는 194도, 면실류가 223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튀김 기름으로는 면실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유지의 화학적 반응으로 가수분해가 일어나는데요. 유지가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 모노글리세리드, 디글리세리드와 같은 중간산물을 만들고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되는 것입니다. 산패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유지를 공기 중에 오래 두었을 때 산화돼서 이제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떨어지는데 색도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죠. 항산화제를 쓰는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유지는 한두 번 튀겼으면 이제 버리는 것이죠. 유지의 안정화로서 항산화제, 산화를 막아주는 것으로서 이제 산화적 연쇄 반응을 방해함으로써 유지의 안정 효과를 갖게 하는 물질로서 비타민 E, 토코페롤이죠. 그 다음에 PG, 프로필갈레이트, BHA, BHT, ND, GA, EDTA, 구화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건 영어로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항산화제 보완제로는 같이 써서 좋은 거. 비타민C, 구연산, 주석산, 인산 등은 항산화와 같이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수소를 첨가해서 그러니까 지방산의 이중결합에 니켈을 촉매로 수소를 첨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유지의 용점이 높아지고 유지가 단단해지는 것을 경화라 하는데요. 식물성 기름에다가 니켈을 촉매로 해서 수소를 첨가해서 하는 것이 마가린, 네, 또는 슈트닝, 이렇게 경화돼서 나온 것이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재료과학에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뜨릴 수가 없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꼭 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